Humanity has a choice: cooperate or perish. It is either a climate solidarity pact or a collective suicide pact. 뭐 가뭄이 있었다, 홍수가 났다라고 해서 대한민국이 무너지지 않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극단적인 날씨가 이제 점차 이제 증폭을 하게 돼버리는, 금방 회복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여지가 점점 줄어들게 될 거다라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어요. 기온이 상승함에 따른 오늘날의 이제 이 기후 변화를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이 자동차의 이제 속도에 좀 비유를 할 수가 있는데요. 지구 평균 기온이 1도가 상승됐다. 그거는 시속 한 100km로 달리는 거고, 1.5도가 상승됐다. 시속 150km. 그다음에 2도가 상승됐다. 시속 200km로 달리는 거랑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화석연료를 태워서 1.1도로 상승시켰죠.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 지금 시속 110km로 지금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럼 정상 속도 아닙니까? 물론 110km에서도 사고가 나면 큰 사고가 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0.1도, 0.1도씩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시속 120km, 130km, 140, 150, 160, 170, 10km씩 올라갈 때마다 그 위험이 굉장히 가파르게 기하급수적으로다가 그렇게 증폭을 하잖아요.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기온이 상승을 하는 0.1도, 0.1도 상승 하나하나에 따라서 위험이 굉장히 빠르게 증폭이 될 것이다라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류가 이 지구상에 이제 그 원신으로 이제 등장을 해서 진화했던 기간을 약 한 300만 년 전부터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지난 300만 년 동안에는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혁명 이전의 그 기온 수준에서 2도 이상을 단 한 번도 올라가 본 적이 없습니다. 파리기후협약에서 지금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2도 이내로 막자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이 2도 이상 올라가게 됐다. 그거는 인류로서는 단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던 그러한 기후 환경적인 조건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 다음에 이 지구 자체가 자연적인 이러한 변동성들이 끊임없이 이제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빈기도 있었고, 간빙기도 있었고, 그러한 여러 가지 이제 자연적인 이제 변동성이 있는데, 그렇게 자연에서 가장 빠르게 기온이 상승되었을 때 속도를 계산하게 되면 1000년에 1도가 상승하는 게 가장 빠른 속도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사람들은 100년 만에 지금 1도를 상승을 시켜놨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에서 가장 빠른 속도보다 지금 10배나 빠르게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변화라고 하는 게 동일하게 이 지구 전체에서 이게 똑같이 일어나면 또 그것도 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 육지하고 해안 간의 변하는 속도가 달라요. 그다음에 저 북극, 그다음에 우리나라 저기 열대지방, 이 변하는 속도가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이 변하는 속도가 다 다르다 보니까 그 전에 이렇게 균형을 맞추고 있던 이 기후 자체가 이제 이 불균형이 일어나면서 극단적인 날씨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이러한 극단적인 날씨의 이 증폭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가 이제 지구상에 등장한 이래 가장 격렬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도 자연 스스로, 그러니까 무슨 화산이 폭발을 한다라든가 태양의 이런 변화라든가 이런 자연의 변동성으로 이제 변화가 일어났었는데, 이제는 바로 사람들이 화석연료를 태웠기 때문에 그로 인한 이제 변화가 이제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날 이제 이 기온이 상승되는 그 이유를 이제 보게 되면은요, 매일같이 우리가 햇빛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지구로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이 에너지가 나가지를 않는다. 그럼 지구 안에는 그 에너지가 계속 쌓이게 돼서 지글지글 끓게 됩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들어온 그 햇빛의 에너지만큼은 그대로 우주로 다 빠져나가줘야 돼요. 근데 우리 사람들이 배출한 이 온실가스가 우주로 나가려고 하는 그 열을 갖다 못 나가게 지금 잡습니다. 그게 지금 1초에 히로시마 원자 폭탄이 5개가 터진 에너지가 우주로 지금 돌아가지 못하고 지금 지구에 잡혀요. 하루로 따지면 약 42만 개거든요. 이게 매일같이 지금 축적이 되면서 오늘날의 이 기후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또 큰 이슈가 미세먼지 아니에요? 미세먼지는 한번 나오면 대부분이 하루 이틀 만에 자연적으로 다 파괴가 됩니다. 가장 오래가는 미세먼지가 한 일주일 정도 공기 중에 버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 세대의 이제 문제로다가 그냥 끝나는 거죠. 자, 그런데 온실가스는 공기 중에 한번 나왔잖아요. 그러면 얘는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공기 중에서 없어지질 않고 그냥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출을 하게 되면 계속 얘는 누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온실가스를 더 이상 배출하지 않는 그 상황을 만들어 놓지 않는 한 이 농도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러면 공기 중에 있는 이 이산화탄소, 이 온실가스를 우리가 공학적으로다가 이거를 갖다가 이제 그 흡수를 해버려서 농도를 떨굴 수 있지 않냐. 물론 그런 기술들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는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실용적으로까지 그렇게 사용을 할 만한 기술은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화석연료 배출량을 줄여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 전환을 갖다가 빨리 일으켜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토양이 이 탄소를 잡는 능력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잘 보호를 해갖고 이 토양이 이 탄소를 갖다 많이 저장을 할 수 있는 바로 이러한 시스템을 지금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 우리나라는 지금은 100년 이상의 이제 관측 자료를 갖고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뭐 오늘날 뭐 기후 변화 때문에 일어난다는 뭐 홍수, 가뭄, 폭염 뭐 이러한 모든 것들 지난 100년의 자료를 보면 다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리고 우리가 그런 뭐 가뭄이 있었다, 홍수가 났다라고 해서 대한민국이 무너지진 않았잖아요. 물론 그때 좀 피해는 있었지만 바로 회복을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이제 오늘날의 이 기후 위기를 절박한 그런 위험으로 느끼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상태에 있어요. 자, 그런데 극단적인 날씨가 이제 점차 이제 증폭을 하게 돼버리는 이제 이러한 상황이 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금방 회복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여지가 점점 줄어들게 될 거다라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경제력이 되기 때문에 이런 뭐 홍수나 가뭄이나 뭐 이런 게 일어났다라고 하면 이런 경제력을 통해서 이걸 회복할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을 갖고 있는데, 북한 같은 경우는 그런 능력이 안 되니까 이런 자연재난이 일어나면 바로 기아 사태가 온다라든가 이런 위험으로 바로 빠져버리잖아요. 자, 그런데 바로 이러한 이제 위험 자체가 이제 증폭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조차도 바로 이제 이러한 회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점점 잃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식량의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이 해수면이 이제 올라오게 되게 되면 이 연안에 우리의 문명이 대부분이 다 구축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문명이 바로 이제 그 물에 의해서 그 침수가 당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의미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다가는 바로 이제 문명의 붕괴 수준으로까지 갈 수가 있다. 바로 여기에 이제 위험이 있다라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먼저 이거는 이제 우리가 화석연료를 태웠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문제가 일어났잖아요. 근데 오늘날 문명은 바로 화석연료를 기반하고 있잖아요. 결국 오늘날 우리가 만들고 있는 이 세상의 이 기반 자체를 지금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의미를 해요. 그러려고 하면 이제 법도 바뀌어야 되는 거고, 이러한 행정력도 거기에 대한 것으로 다 대응 체계가 구축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기후위기에 관심 있는 이 시민들이라고 하면 바로 이 시스템을 바꿔낼 수 있는
이러한 법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의원을 뽑아내고 또한 이러한 법을 집행을 해낼 수 있는 이러한 선출직 공무원들을 뽑아내는 바로 여기에 우리가 가장 먼저 이제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각자가 이런 소비를 좀 줄이면서 이렇게 또 스스로 이러한 대체를 할 수 있는 다른 것들을 찾는 이러한 노력들도 또한 함께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선언적인 차원에서는 우리나라도 2050년까지 탄소 중립에 도달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2050년 탄소 중립이라고 하면 이건 굉장한 선언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중간 목표라는 게 있어요. 중간 목표가 2030년까지 현재 배출되는 양을 거의 절반 정도로 이제 줄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기에서는 바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선진국들과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2030년까지는 이제 조금씩 줄이다가 2030년 후에 이제 왕창 줄이겠다라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바로 선진국들은 지금 현재 우리가 과잉으로 쓰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로부터 빨리 줄여갖고서 바로 이제 2030년까지 절반을 지금 줄이겠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언적인 측면에서는 국제 수준이기는 하지만 실천적 측면에서는 세계 수준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